안녕하십니까, 전은수입니다. 네. 뭐 단체로 오셨어요. 이렇게 시끄러워요. 엄청 서로 친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직업군인이에요? 아니? 병장이에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외에 아무것도 못해요. 군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요. 직업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만약에 친인척이 직업군인이면, 옛날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못했거든요. 삼성 같은 데도 자기네 회사에 충성하는 거 말고 못하게 했는데 삼성은 해요, 이제. 하게 하는데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 외에 어떤 것도 못해. 지금은 타령한 거나 마찬가지. 괜찮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잘 몰랐었는데 고객 중에 한 분이 직업군인이 있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된대요. 예? 공무원은 되죠. 군인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쭉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중과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쵸? 주택 여러 개 있으신 분. 그죠? 나머지는 중과세랑 상관없는 분들이죠. 받게 되지 말든지. 예. 그래서 그래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달에 발표를 했었는데 대강은 마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데서 보고서 자료인데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3.28보다 상승할 것으로 지금 약간 이 정도예요. 지금 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조금 내렸어요. 0.01% 내렸거든요. 미국 금리랑 10년 만에 역전이 됐는데 우리나라 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0.01%가 내렸고, 근데 우리가 장기로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은행에서도 오른다라고는 보는 거죠. 오른다라고 보는 거 당연한 거 같고, 이렇게 금리 전망 넘어가고, 상승폭 확대, 상승세는 서울, 부산, 세종, 강원 등 일부 지역과 단독 연립 등 비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 지속이 되고 있다. 특히 울산,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 하락세. 왜냐면은 입주 물량이 수도권도 굉장히 많은데 지방이 입주 물량이 많으면 떨어져요. 왜냐면 수도권은 있는 집을 부시고 짓잖아요. 그죠? 있는 집을 부시고 지으면 거기에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 분양 물량만큼 소유권이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이렇게 100집이 있었는데 120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20가구에 20채 만에 일반 분양이 늘어난 거죠. 그쵸? 20채 만에 일반 분양이 물량이 늘어난 건데, 그래서 그럼 소유권이 20개가 늘어났는데 재건축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면은 소유권이 이제 늘어나서 세대수가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재개발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에요. 재개발도 일반 분양이 일어나면은요, 만약에 한남동이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 재개발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재개발 일반 물량이 10%도 안 돼요. 한남동 같은데 그러면은 사는 사람의 숫자가 똑같냐? 그게 아니에요. 한남동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의 숫자가 아마 한 30%는 빠져나가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이 될수록은 인구가 줄어요. 재개발이 될수록. 왜냐하면 소유권은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가구 하나에 보통 열 몇 집씩 살아. 가구가.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심 같은 경우는 신규 물량이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들이 어떤 물량이 많아진 게 아니야. 잠시 없어졌다 다시 생긴 것 뿐이지.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모자라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인가 30년 동안 인구 통계 조사한 이후로 1000만 이하로 떨어졌어요, 올해. 오히려 서울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왜? 재개발을 할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온 뉴타운 재개발하고 우리가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하고 하면은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어요.
재건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저층 재건축 거의 다 끝나는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한다라고 해서 세대수가 늘어나기 힘들어요. 뭐 압구정동 같은 데는 1:1 재건축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신규 물량이 늘어나는 거랑 우리가 그 가격 하락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는 재개발이 아니고 대부분이 택지 개발로 이루어지죠. 택지 개발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어딘가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하더라도 기존의 소유자들이 다시 입주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들은 이미 있는 거, 수요자들은 이미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미 수요자들이 잠깐 딴 데 가 있다 다시 들어오는 거지 수요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동탄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우리가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동시 분양 이꼴 동시 입주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동시 분양은 동시 입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동시 분양을 할 때는 뭐가 굉장히 많냐면은 광고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광고가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입주는 뒤로 하고 그런 광고에 현혹이 돼서 막 순간적으로 입주 전에는 막 프리미엄이 막 붙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입주는 현실이죠. 분양은 가상이고 입주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그 물량들이 채워지지 못할 때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하락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하락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지역들이 다 하락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들어오세요.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 같은 경우가 좀 입주할 때 한 번은 진동을 다 겪어요. 그리고 뭐 지방은 보통 우리가 주거 위주로 개발이 되잖아요. 주거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는 그쪽 교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탄 같은 데도 지하철 먼 데랑 가까운 데랑 천지 차이예요. 왜냐하면 자족도시의 개념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족도시의 개념을. 우리가 뭐 문정도시개발지구나 이런 데들 가보면은 지하철역이랑 큰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하철 안 타고 출근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근데 그런 데들은 이제 무조건 지하철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통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은 지속되고 2018년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대단하게 보지 말고 어디가 하나 떨어지면 어디 하나 오른 데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금리 다 대출 막으면 은행 장사 못하죠? 그럼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소득이 이윤이 떨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금융권 시장은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이금융권 시장은. 우리가 다 투자를 하려고 대출 받은 게 아니라 대출은 항상 필요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어르신들 나는 평생 대출 한 번 안 받아봤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죠? 평생 대출 한 번 안 받아봤다 남자분들 계시죠. 대출이 뭐냐 뭐 큰 대출하면 집 뺏기는지 알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런 거죠. 은행이 먹을 파이가 이만큼 이자의 소득이 발생을 이만큼 해서 은행이 돈을 나눠 가져가야 되는데 1금융권에서는 이만큼밖에 앞으로 못 먹어가요. 그러면 이 이익금은 2금융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럼 2금융이 화랑을 띠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어디 최신형인데 스피커가 예? 예, 최신형이죠. 누구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갤럭시 5 이상은 되는 노트 5 이상은 되는 것 같고 S8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떤 파일을 나눠 가지는 거라면 돈이 만약에 동시에 막 분산이 됐다면 모든 데들은 비슷한 양으로 돈을 벌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도시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 지방에 지금 돈이 몰려요, 안 몰려요? 가려면 안 가죠. 그러면 나머지는 금융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금융으로도 못 흘러가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다른 부동산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하나가 떨어지면 어디가 올라가는 거야, 항상. 여태까지 다 그랬어. 우리가 경기 안 좋다라고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단편만 봤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2000년도 중반 때 8년도 이후에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것들, 떨어지는 것들, 물론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대형 평수 위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대형 평수 위주로. 대형 평수 위주로 떨어지면서 소형 평수는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아파트 떨어지면서 단독은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그럼 보면은 우리가 전반적인 부동산의 시가총액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었어요. 떨어지면 부동산의 시가총액 자체가 완전히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았었어. 그냥 어디가 눌러가면 어디가 떨어지고 어디가 뭐 좋아지면 어디가 나빠지고 이런 거야 그냥.
예를 들어 삼성동이 되게 좋아지고 나면은 삼성동 뭐 현대자동차가 들어와요. 되게 좋아지면은 뭐 현대가 있는 데는 다 좋아지겠어요? 아니죠. 뭐 삼성동 현대 사옥에 모든 신입사원만 뽑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 사람을 빼올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을 빼오면은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소비를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동네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뭐 화성의 남양연구소라든지 뭐 연구원들을 다 빼와서 브레인들을 다 모을 거 아니에요. 거긴 어차피 제조를 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러면 현대 브레인들이 지금 산재돼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좋아지면 어디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걸 잘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올라서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이 다 떨어지는지 못하고 그냥 계속 못하는 거야. 맨날 못해.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시행되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다들. 그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다 치고 한 읽어나 볼게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잘 안 맞아요, 사실. 이런 게 잘 맞으면 점쟁이가 장사가 되겠어요? 잘 안 맞으니까 점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잘 안 맞아요. 네. 2018년 전국 매매 가격은 상승한다. 0.2% 상승. 이런 거 참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냥 사실은. 그죠? 0.2%면은 10억짜리가 10억 2천 되는 거래요. 맞아요? 10억 200 되는 거죠? 맞나요? 10억 200? 여하튼 간에. 전세 가격 보합을 보이면서 주택 가격 변동이 크게 안정된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뭐 세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양극화 확대된다는 뜻은 전국의 퍼센트는 큰 변동성은 없지만 양극화가 확대가 된다는 뜻은 어디는 죽고 어디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를 낼 때는 전체의 금액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주택수로 나눠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전체 주택수를 다 주택의 가격을 합한 다음에 주택수로 나눠가지고 얘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비교를 하는데 그 안에서 변동성이 없는데 그 안에서 양극화가 됐다라고 해봐. 그러면은 전체 주택의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올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합이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오른다라는 걸 풀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주택값이 안정세를 뜰 것이다, 보합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양극화라는 말은 쏙 빼먹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양극화가 의미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변동 없는 상태에서 어디는 더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님 말고. 유튜브 보고 오신 분. 손 쫙 들어보세요. 방송 안 보고 유튜브만 보신 분. 아, 그래요? 꽤 많으시네요. 예. 저는 유튜브를 하려고 이걸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한 거를 올리는 건데 유튜브 보는 분들은 왜 또 새로운 것 좀 자꾸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뭐를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예. 그죠? 양극화 확대하면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상황이 차별적으로 진행될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차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이런 거 복잡하니까 보지 말고. 옛날에 전망들 보면은 잘 안 맞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05년도에 부동산 전망들을 했어요. 뭐 그래서 다 하향 조정이래요. 사실 어때요? 2006, 7년도의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을 때였죠.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포털에서 모든 걸 다 먹었지만은 그때는 부동산에 대한 포털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R114, 뭐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이런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들이 보통 조사 기관들이었는데 이런 데들에서는 다 하락을 예측을 했었죠. 그죠? 다 하락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니는 너무 좀 이때 또 금리도 되게 또 오를 때였거든요. 금리도 비쌀 때인데 또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금리가 많이 오르면 주택시장에 대해서 필수품의 시장들은 가격에 대한 변동 크게 없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근데 사치품들은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사치품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자기 자본을 많이 들여야 되고 레버리지를 막 이용하고 하다 보면 그냥 뭐 사치품 안 해도 되는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뭐 갖고 있는 집들 지금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한 평당 한 2,200, 300 이하의 집들 있죠. 아파트들. 평당 2,200, 300 정도의 아파트들. 그럼 따지고 보면은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의 33평 아파트들. 그런 것들은 필수품에 가까운 아파트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10억도 안 되는 거 갖고 있으면서 겁낼 필요 없다, 야, 그냥.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겁 안 내셔도 돼요. 필수품에 가까운 거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수록 불황에 강한 상품들이 좀 있어요. 소형주택들이 강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 위스키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소주는 엄청 잘 팔려. 열받으니까 막 엄청 먹어버려 막. 예? 더 잘 팔려. 라면에 대한 주식값들이 막 올라가요. 라면에 대한 주식. 그리고 뭐 대형차들은 안 팔리지만 소형차들에 대한 중고차 가격들은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경기가 좋다 안 좋다의 의미는 그때마다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까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어떤 행동을 멈춘다 안 멈춘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멈추잖아 다. 상품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멈추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르면 어제보다 비싸니까 못 사는 거고, 그죠? 떨어지면 오늘보다 더 떨어질까 봐 못 사는 거고. 그럼 뭐 도대체 왜 뭐 하는 거냐라는 거지 나는. 예?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전반적인 거를 말하는 게 전반적인 가격. 근데 우리는 전반적인 상황으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상황을 투자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의 지역을 한정을 짓지 않고 아무데나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의미고,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투자의 지역을 한정 지으려고 뭐 세미나도 다니고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모든 흐름에 본인들이 다 이게 뭐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거에 다 편승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다른 상품들을 찾는 아마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투자에 성공을 하시려면. 그래야 남들보다 잘 살아.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모든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남들과 똑같이 해서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어요? 똑같이 해서. 내가 똑같이 해서 남들보다 잘 살려면 내가 자본이 굉장히 많으면 가능하겠지 사실은. 수익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은 다른 패턴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패턴들이 맞은 분들은 아마 잘 사실 거야. 아마.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잘 살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 패턴을 유지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세미나 안 들으셔도 되고. 근데 본인이 그냥 지금 잘 못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패턴을 유지해서는 절대로 그 본인의 삶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현재 본인이 잘 못 살고 있으신 것 같으면 한 번은 행동 패턴 자체랑 생각을 바꾸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와서 뭘 바꾸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죽기도 힘들어요. 이건이 죽지도 못해 지금. 죽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사실. 예? 의학이 발달해갖고 죽지도 못한다니까요. 자, 세금, 자금, 뭐 지원 혜택 등의 업은 준공공임대 1년새 껑충 늘었다. 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준공임대, 아직도 준공임대가 뭐냐, 뭐 준공임대를 하면 뭐가 좋냐, 아직도 물어보세요. 근데 남들은 엄청 하고 있어. 네? 3월 막판 임대주택 등록자 급증. 구청서 30분 줄 서 있대요. 구청서 30분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구청에서 30분 줄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 타려고 지금 줄 서 있잖아요. 여기 막 각자 세미나장 갖고 엘리베이터 2시 가까이 막 뛰어가가지고. 예? 그죠? 엄청나다. 임대사업자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을 하면 1,000만 원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1,000만 원이 별 의미가 없는 주택들이 있어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들, 현대아파트나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출이 잘 안 되니까는 개인 대출을 막으니까는 임대사업자를 내서 편법 대출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단위가 워낙 큰 뭐 20억 단위, 30억 단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살 때 대출이 안 나오니까는 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많이 받았어. 많이 받은 다음에 나중에 포기하더라도 그런 물건에 대해서 1,000만 원은 큰 금액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 중개수수료 0.3% 깎으면 대강 1,000만 원 나오니까. 예? 그렇잖아요. 30억짜리에서 0.3% 깎으면 1,000만 원 나오니까 그런 거에 개의치를 않는단 말이야. 예? 근데 지금 나머지 그렇지 못한 약간의 서민층의 물건들 같은 경우들은 1,000만 원 때문에 5년 동안 임대기간을 유지를 해요. 보통. 그러면은 양도세 지금 중과돼서 못 팔고 임대사업자가 늘어서 못 팔고 이런 물건들은 시장에 돌아다녀야 되는 유통 속에 있어야 되는 물건들이 결론은 없어지는 물건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새로운 물건들이 생산되지 않으면은 물건값이 사실
안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생산되기 굉장히 쉬운 여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주차장법은 내년부터 더 강화가 돼요. 문콕 방지 들어보셨죠? 문콕 방지 때문에 주차 라인이 20cm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보통 주차가 우리가 보통 보면 저스트하게 다 들어가는데 한 대 정도 들러가면은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이 있어서 사업성이 한 10% 떨어지게 돼요. 사업성이 10%에서 20% 떨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매매 가격이 10%에서 20%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업자가 현상의 이득을 계속 추구를 한다면. 무슨 말인지 가세요? 지금 나는 요 사업을 해서 요만큼을 내년에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집값이 10%는 최소한 올라줘야지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욕심이 깎이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공급이 또 안 일어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시장에 못 나오는 구조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최근에 혹시 아파트 살라고 돌아다녀 보신 분 계세요? 물건 있던가요?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 있으면은 어떤 거냐면은 살려면 사봐라. 네? 그냥 살려면 사봐라. 그냥 시세보다 더 불러서 살려면 사봐라. 산다 그럼 내려오면서 마음 바뀌고 더 달라 그러고. 보통 그래요. 네. 더 서울 쪽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주택자 규제 피해가는 부자들 반년세 부동산 증여 58% 수. 증여세가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자들은 증여세가 아깝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은 소득세를 내죠. 예? 네. 벌면은 소득세, 유리지갑이라 그러잖아, 그냥. 예, 버는 대로 소득세,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세요. 월급쟁이니까. 한이 있었나봐. 네. 갑자기 막 맞아. 예. 떼가는 거. 그러니까요. 많이 떼가면 다행이고, 많이 번다는 뜻이에요. 좀 별로 안 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월급쟁인데. 많이 떼가는 게 나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면, 월급 받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내고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죠. 소득세를 내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팔기 전에는 절대 소득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는 모이는 속도가 달라, 일단.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는 대출을 규제하지만 세금을 안 내고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출까지 해줘버리는 거야. 월급쟁이들은 1, 2천만 원 모으기 되게 힘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상승하면 대출받기 엄청나게 쉬워져. 그러니까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굴리기가 훨씬 쉬운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또 사고 그 돈을 이용해서 또 사고, 월급쟁이들은 세금 다 내고 모으려고 그러니까는 그거 모으면 뭐예요? 1년에 중개 수수료 모으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물건 값을 모으는 게 아니라 중개 수수료를 모으고 있어. 중개 수수료를 1,000만 원. 네? 네?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중개 수수료를 모으니까 물건을 못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오른 사람들은 소득세를 안 내고 나서 부동산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그제서야 증여를 할 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증여를 할 때 남들 소득세 정도 내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증여도 막 늘어나요, 그냥. 증여도 엄청나게. 그래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이 상승 시기에는 이 사람들은 월급을 모으는 사람들보다 소득세를 안 내고 상승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자금을 유용을 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좀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인플레가 일어나고 부동산, 토지 공개념 뭐 돼요? 될 것 같아요? 토지 공개념? 어떻게 토지 공개념이 그게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개발해서 이득금 다 가져간다 그러면 개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시적인,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제도는요, 맨날 나왔다 없어져요. 왜? 헌법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서부터 나온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명문화돼 있는 그냥 누구도 인정하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남들 다 반발을 하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대한민국은 뭐 법치국가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써있더만 1, 2조에 보니까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저는. 예? 그러면 그런 거는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은 너 벌면 다 내놔라. 너 200평 더 가지면 내놔라. 이거는 헌법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헌법에서 이렇게 공개념으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데들은 보통 소유권은 이제 얘가 갖고 있고 사용권을 주잖아요. 사용권도 프리미엄 붙어. 그게 명문화가 되면. 중국은 부동산 가격 안 올라요? 올라. 중국도 올라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마치 자기가 모든 부동산을 자기가 제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제어를 못 합니다. 개발이 안 일어나요.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개발을 안 하는 것도 자기 자유야. 다 뺏어간다는데 누가 개발해? 다 뺏어간다는데 누가 개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물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개념제도는 또 슬쩍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기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그런 가보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네가 보수 성향이 강하니 당연히 네가 그렇게 공개념에 대한 제도를 갖고 있겠지. 부의 분배에 대한 제도를 네가 생각을 갖고 있겠지. 이 정도지.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는 뭐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 김수현인가 누구 있잖아요. 오른팔. 예? 뭐 집은 사는 곳이다. 뭐 말장난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말장난 아니에요? 사는 곳이지만 사는 것이야. 사서 사는 곳이지. 말장난을 자꾸 부동산 갖고 해요. 1, 2천만 원짜리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뭐 안 올랐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얼만큼 떨어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15억 하던 게 뭐 10억으로 떨어질 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지금 15억 하던 거 13억이면 바로 다 기억돼. 다 계약돼요.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급락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떨어져야지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간으로 상승 너무 많이 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을 두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숨이 찬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쉬어가든가 아니면은 조금은 좀 빠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시간이 지나면은 우상향 그래프는 뛸 걸로 판단이 돼요. 우하향 그래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은요, 소비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망해요. 집값이 떨어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여러분들 집을 팔아야지만이 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이 올라도 소비가 일어나요. 집이 올라가면은 본인이 좀 부자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있는 돈 좀 쓴다니까는. 근데 집이 떨어지면은요, 마치 막 다 가난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완전 지금도 뭐 옷도 제대로 못 사입니다. 허리띠 완전 다 졸라매고 막. 응? 그럼 경기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부동산부터 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게 가다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은 돼야 되겠지만 결론은 시간이 더 가면 조금은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이런 믿음은 좀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행위를 못하는 게 지금 이런 시점에서 좀 기다리는 거는 사실은 맞아. 기다리는 건 맞는데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 바닥은 누구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고점 대비 진짜 최대로 10% 빠지면 들어가도 된다. 그냥. 10%만 빠지면 들어가도 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 안 돼. 매입해도 된다. 네? 이렇게 뭐 자꾸 이상한 말들 은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들어가도 된다. 또 얼굴 예쁘게 생긴 강남 사모님이 와갖고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막 이래. 매입도 아니고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그때 개포주공 4억만 있어도 떡을 쳤는데. 예? 예, 자꾸 이렇게 일반적인 매입이란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예.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특징이다. 그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팔기 전에 소득세를 안 내는 거다. 안 내는 상태에서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득세를 내면서 모으는 사람들보다는 자금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막 대출 규제에 난리가 나고, 대출 규제 되면은 결론은 뭐 편법적인 또 사업자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개인 대출은 막아도. 그러니까 사업자로 다 편법을 썼었어요. 압구정동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다 했었고. 근데 그런 것도 실태조사 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하튼 간에 좀 지켜보고요. 인생 100세 시대.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56년생부터 1990년생까지가 한 3천만 명이야, 우리나라에서. 예? 56년생부터, 그러니까 대강 60년이라고 잡고, 그러면은 30년에 3천만 명이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3천만 명이 태어났어. 그러면은 56년생부터 은퇴를 시작을 해. 30년 동안 그러면 몇 명이 은퇴를 해요, 앞으로? 3천만 명. 매년 몇 명이 은퇴를 해요? 100만 명. 매년 100만 명이 은퇴를 해요. 이 100만 명들이 어떤 행위를 할까요? 앞으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은퇴를 했다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노동을 못해. 노동을 못하면은 이 사람은 퇴직금 갖고 살아요? 퇴직금 갖고 어떻게 살아? 퇴직금 얼마 주는데. 퇴직금은 여러분들 밥값도 안 줘요. 여러분들 밥값. 밥값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한 끼 5,000원. 10,000원. 그죠? 1년에 얼마예요? 하루에 10,000원. 10,000원 곱하기 3. 그죠? 그러니까는 한 끼가 부부 둘이가 10,000원. 하루에 3끼 하루에 30,000원. 365일 하면 30,000원 곱하기 360 하면 1,000,000원 넘죠? 한 달에 1,000,000원. 1년에 1,000,000원이죠? 1년에 1,000,000원만 잡고 그냥 하지 말라 했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려고 그래요. 1,000,000원. 1,000,000원에 40년 동안 살면 밥값이 얼마예요? 4. 이게 퇴직금 갖고 밥값도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면 본인이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돈으로 살면 이 돈은 밥값도 못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돈을 계속 벌어와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업을 결론은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본인이 노동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3천만 명이 계속 누적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적될수록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수단들이 계속 잠식이 돼 가는 과정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비슷한 행위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닭집이 늘어나는 거고 지금 치킨집이 늘어나는 거고 포화가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단들이 점점 포화가 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포화가 돼 가는 과정 속에 빵집도 거리 제한 뭐 다 있잖아요. 지금 포화가 돼 가는 과정이야. 그러면 소형주택의 아파트 값도 급등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잠식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요번 거는 아까보다 신형이 아니죠. 아까 거는 신형이었어요. 스피커가.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할수록 좋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로 판단이 돼요. 저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빵집도 빨리 이런 사람이 거리에 대한 우리가 제한에 대해서 자유롭고 예? 나머지들은 지금 빵집도 거리 가까워 못 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떻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좀 풀고 들으십시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편하게. 예. 여자들은 웃으면서 듣는데 남자들은 막 저 새끼 무슨 말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막 질문하라 그러면 또 불같이 질문해요. 막 청문회를 해. 청문회 질문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서울 시민들 어제 3월 27 오늘이 며칠이죠? 28일인가요? 3월 어제 거네요. 서울 시민들 적정 노후생활비가 월 251만 원. 또 계산하기 싫죠? 1년에 얼마예요? 한 달에 250만 원. 1년에. 예? 3천만 원. 이제 계산 제대로 하시네. 3천만 원. 그럼 40년 살면 얼마예요? 생활비가 12억. 12억이야. 40년 살면 12억 있어야 돼요. 250만 갖고도
어머니 유지하려면 좀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이랑이 좀 더 높으셔가지고.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합니다. 저기 거의 제가 보기엔 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뭐 경조사비라도 내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 오는 사람 전화 안 피할 정도의 금액. 딱 느낌 오잖아요. 아, 전화 딱 오는 순간 아씨 또 결혼했네 또. 예? 그죠? 받는 순간 10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여하튼 간에 그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연금 빼고 뭐 자기가 좀 벌 수 있는 돈이 한 150에서 200 정도